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최신 비파괴 검사 기술에 대해 특강을 준비한 포요테크 임재생입니다. 특강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고요. 비파괴 검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방사선을 많이 못쓰게 해서요, 이슈화가 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아니면 구조물이나 어떤 산업 현장에 많은 부분에 탄소 강화 복합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시스템에 검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와 공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상하며 꿈을 이루자라는 사원으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업은 비파괴 검사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또 필요한 비파괴 검사 기술을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을 때 포터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모습이고요. 1, 2층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창업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그 복합 소재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 쪽에서는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개발해서 코오롱 데크 컴포지트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수함을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납품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항공기도 인증받아가지고 카이 제품들을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비가 왼쪽 상단에 다관절 로봇 2대가 있는 이 시스템이고요. 물을 뿌리면서 초음파를 물과 함께 전달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동양기전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포크레인 같은 이런 중장비에 보면 옆에 실린더가 달려 있습니다. 유압 시스템들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힘을 가하는 부위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용접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초음파 검사 시스템을 납품을 했었고요. 이거는 건축물 외장재의 어떤 세척 시스템. 얘는 이제 대한항공 원동기 공장인데 비행기의 엔진을 때가 되면 이렇게 전체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거든요. 근데 분해했을 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거는 폐기하지만 이상이 없는 거는 안에 있는 카본이나 찌꺼기들을 닦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세척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도 납품을 했었고요. 이거는 현대 RB인데 강관의 용접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선박 엔진의 치수 측정이나 초음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었었던 포터블한 한정 KPS, 이거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납품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조폐공사인데 금괴 내부에 이물질이 간혹 나와서 그런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납품을 했었습니다. 자, 비파괴 검사라고 하면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시험체, 이거는 다 똑같은데요. 초음파가 됐던 방사선이 됐던 아니면 앞으로 얘기했지만 침투나 와전이나 어떤 거가 됐던지 간에 이 시험체에 뭔가 에너지원을 가합니다. 가하게 되면 이 검출기에서 건전부였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불연속부가 없었던 깨끗한 시험체일 경우에는 어떤 표준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만약에 내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아니면 외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검출해서 이 변화가 검출된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니까요. 간접적으로 얘가 결함이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우리가 판독하는 것, 그런 것을 비파괴 검사라고 부릅니다. 비파괴 검사는 보통 현장에서 NDT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NDT. 요거는 이제 non destructive testing 해서 테스트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음파 검사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가 갔다가 왔는데 얘는 결함이 없었던 거고, 결함이 없으면 이렇게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결함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가 짧게 갔다 오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바로 결함이 있네 없네 테스트만 하는 경우, 그럴 때 ND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에다가 결함이 나와서 결함이 얘는 작으니까 합격, 얘는 결함이 좀 어느 이상을 넘어가니까 불합격, 이렇게 합부 판정까지 매기는 것을 NDI라고 부릅니다. 인스펙션 해가지고요, NDI라고 부르고, 또 이게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파괴 실험까지 하던 아니면 재료의 물성치까지 평가해가지고요, 결함이 있는데 얘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우리가 이 재료 검사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 이벨루에이션,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NDE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비파괴 검사하면 NDT를 많이 쓰고 있고요. NDT라고 하면 그냥 전체적인 비파괴 검사라고 알고 있고요. 항공 쪽에서는 특이하게 NDI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항공 쪽에서는 뭐 아까 PT 하면 뭐 UT 하면 뭐 초음파 테스트 뭐 이렇게 하는데 테스트가 아니라 뭐 이게 I자를 붙여가지고 인스펙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파괴 검사는 주변 기술과 함께 성장합니다. 계측이나 검사 기술이 당연히 발전을 해야 비파괴 평가도 발전을 하고요. 어떤 재료에 대한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해야 우리가 평가하는 그 분야도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사람이 검사하는 걸 넘어서서 자동화하는 것들을 원하거든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전기 전자적인 부분 아니면 컴퓨터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도 접목이 돼가지고요. 비파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비파괴 검사에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육안, 눈으로 보는 검사, VT라고 합니다. 비주얼 테스트. 뭐 게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얘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 간접적으로 얻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육안 검사에 들어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요. 내시경으로 그 안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내부의 어떤 결함들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도 육안 검사.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표면에 보이는 어떤 부식을 찾아내고 걔를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이런 육안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하고 현장에 가면 많이 알 수 있는 침투 탐상 검사가 있습니다. 이 침투 탐상 검사는 표면에 개구되어 있는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구 결함이요. 표면으로 열려 있는 결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침투 탐상 검사는 내가 검사하고 싶은 검사체에 침투액을 도포합니다. 도포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함은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침투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쭉 파고 들어갑니다. 결함으로 쭉 흡수가 됩니다. 쭉 흡수가 됐다가 우리가 표면의 침투액을 깨끗이 다 닦아버리면 표면은 깨끗한데 만에 요 침투되어 있는 빨간 액은 남아있거든요. 요 액을 나중에 현상제라고 해서 보통 가루를 많이 뿌리는데요. 가루를 쫙 도포하게 되면 똑같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요번에는 더 작은 현상제 쪽으로 쓱 빨리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놈이 올라오면서 만약에 똑같이만 올라오면 결함하고 사이즈가 똑같으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얇아서 요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퍼져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지금 크랙이 있구나, 아 여기 어떤 결함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침투 탐상 검사 방법입니다. 이것도 침투 탐상 검사와 같이 표면 및 약간 표면 직하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얘는 표면 검사, 아까 침투 탐상 검사보다 더 감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그 침투 탐상 검사는 재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 자분 탐상 검사는 강자성체일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리는 만약에 어떤 철에 우리가 자석을 딱 붙이게 되면 이 안에 마그네틱 도메인이 딱 전열이 되면서 자석이 아닌 철도 자석이 됩니다. 왼쪽에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기고, 만약에 얘를 툭 자르게 되면 N극, S극, N극, S극, 항상 이렇게 마그네틱 도메인이 정렬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NS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탁 끊어지게 되면 이게 일자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자석이 외부로 이렇게 방출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요 작은 데서 끊어진 데서도 N극과 S극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럼 이렇게 누설 자석이 생기면 이 누설 자석에 외부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이 누설 자석된 결함이 있는 부위로 철가루가 쫙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자분 탐상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가 자석을 만들어서 NS를 딱 걸게 되면 이렇게 자력이 들어가서 밑에 요 철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결함이 있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깡통에 그 철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철가루를 뿌려주면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 크랙에 철가루가 모이면 아 결함이 있구나. 여기도 깡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주면 결함이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분 탐상 검사. 그리고 코일이 있을 때 왼쪽 코일이 있고 오른쪽 코일이 있으면 여기다 직류를 가하면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게 교류를 흘려주게 되면 한쪽에 코일에 교류를 흘려주면 반대쪽 코일은 전기가 가하지 않아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유도기 전력인데 이것처럼 어떤 저희가 원하는 코일을 감아서 얘를 센서로 만들고요. 우리가 교류를 가하게 되면 이 어떤 금속에 이 센서가 다가섰을 때 금속에 결함이 없었을 때와 결함이 있었을 때 이 신호가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되는 신호를 검출해서 우리가 결함이 있고 없고를 찾는 방식이 와전류 탐상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발전소의 복수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석유화학 플랜트의 열교환기, 그리고 항공기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항공기의 뭐 홀 부분 그런 데 검사하는 것도 많이 쓰이고요. 와전류 탐사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수소 배관이 요즘에 좀 많이 이슈화가 돼가지고요. 가끔 석유화학 플랜트들 이렇게 공장에 불이 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걔가 리포머 튜브라는 겁니다. 얘가 NCC 공장인데 가끔 파손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부분의 어떤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와전류 탐상 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이프에 달아서 상단으로 쭉 올렸다가 내리면서 검사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함 제품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초음파 탐상 검사인데요. 요즘 복합 소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복합 소재, 이건 금속하고 복합재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이런 복합 소재인데요. 요 같은 경우 초음파 탐상 검사로 발사대입니다. 미사일 발사대인데 발사대를 이렇게 검사해서 내부에 결함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초음파 검사 방법이고요. 요거는 발전소의 베어링에 화이트 메탈하고 뭐 베이스 메탈하고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뭐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검사에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초음파도 최근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위상배열 초음파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와 같이 이미지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위상배열 초음파도 있고요. 아니면 국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유도 초음파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한 곳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요, 저주파수를 흘려주게 되면은 먼 곳까지 갔다가 어떤 이상한 신호가 있었을 때 반사하는 신호를 우리가 검출하는 건데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이나 기차 레일에, 바깥에서는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레일의 길을 이렇게 기울여 보면 레일에서 기차가 오게 되면 기차 소리가 막 진동이 느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원리가 이 레일이라는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이 진동이 전달됐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전달이 됐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음파 신호를 이런 어떤 가이드, 어떤 파이프라든지 어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쭉 초음파를 보내게 되면 먼 거리까지 갔다 올 수 있고요. 이게 길면 100m까지도 가고요. 짧으면 한 50m. 그래서 양쪽으로 50m, 50m를 검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00m 넘어가서 또 50m, 50m 검사하는 롱 레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TOFD라는 검사 방법인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초음파 센서에서 초음파를 쏴서 그 쏜 초음파가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반사냐에 따라서 결함이 있고 그걸 판단하는데, 얘는 초음파를 쏴주고요. 넓게 초음파를 분사해서 딱 쏴주고, 이 결함이 있으면 결함에서 또 새로운 초음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회절된 초음파를 받아들여서 결함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뭐 TOFD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결함이 있고 그걸 판단하고요. 보통은 얇은 판에서 검사가 잘 안되고요. 후판 재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탐사 검사도 좋은 게 이렇게 필름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결함의 유무를 눈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 나라가 선진국화 되면서 방사선의 사용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업체들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98% 뭐 이상 거의 다 방사선으로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초음파로 바뀌면서요, 지금은 거의 초음파가 한 7, 80%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 투과 방식도 없어질 수는 없고요. 지금 초음파로 검사 안 되는, 아니면 좀 특이한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걸로 중류탑에서 한쪽에 소스를 놓고요, 한쪽에 디텍터를 놓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면서 중류탑의 어떤 트레이들이 붕괴가 됐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방사선, 초음파, 와전류, 자분, 침투, 유광검사,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파기 검사 방법이고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보통은 금속을 우리가 파괴해서 폴리싱을 한 다음에 금속 조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레플리카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현장에서 이 조직을 갈아내고 표면을 깨끗하게 갈아낸 다음에 필름을 붙여서 복제해서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를 지금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보이드들이 있어서 얘가 어떤 크랙으로, 미세 크랙으로 진전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미세 보이드들이 많거나 크랙들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제품을 교체해야 되겠다. 판단의 근거를 내주는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레플리카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이 용접부인데요. 용접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간 다음에 그 부분을 뜯어냅니다. 복제하게 되면 요 모재부, 여기는 뭐야, 뭐 용접부, 뭐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연료양부 이런 조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속 압입 시험이라는 방식인데요. 보통은 경도 측정 같은 경우 경도 측정인데요. 경도 측정 같은 경우는 뭐 쇼 경도처럼 반발력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장 강도는 저희가 파괴 데이터를 얻어봐야 알 수 있는 그 시험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연속 압입 시험이라고 해서 이 압입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떤 실험 값을 통해서 수식이 있는데요. 그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장 강도를 알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뭐 XRI나 이런 뭐 조직 검사 재질 분석을 하는데 현장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PMI라는 재질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파괴 시스템에서 또 다양한 비파괴 시스템까지 봤고요. 그 중에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하고 싶은 거는 위상배열 초음파가 최신의 비파괴 검사 기술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인데요. 이런 위상배열 시스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초음파에서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탐성 검사는 초음파는 2만 Hz, 뭐 20kHz,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어떤 진동을 초음파라고 부르고요. 그런 초음파는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전 효과, 역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초음파 센서 안에는 이런 앞전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자에는 전기를 이렇게 인가하게 되면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외부에서 진동을 가하게 되면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압력을 주면 전기가 일어나고 전기를 주면 진동, 압력이라는 압력이 전기로 바뀌고 앞전, 역앞전은 이제 전기가 압력으로 바뀌는 이런 앞전 소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초음파를 만들어내고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기 신호로 탕 하고 펄스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진동자에서는 진동이 나가면서 초음파가 나가고요. 이런 초음파는 다시 진동자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진동이 다시 전기로 바뀌어서 우리가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